안녕 얘들아, 노베드르 수학 주치 도영규쌤이야. 너네들 수학 때문에 되게 힘들지? 특히 개념 때문에 힘들 거야. 공부를 해도 뭔가 애매해, 그치? 심지어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도 잘 안 되고, 뭔가 개념을 아는 것 같은데도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정말 미치겠지.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개념 공부법을 갖고 왔어. 내가 실제로 7등급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궁극의 공부법이기도 하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은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약속해. 개념 공부는 거의 완벽하게 될 거고,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확실하게 너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당연히 개념을 확실히 알잖아? 그러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또한 가능해질 거고. 이 방법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개념 조각화, 그리고 두 번째가 조각 개념 네트워킹, 그리고 세 번째가 풀이법 해킹이야. 이렇게 딱 3단계로 나눠서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따라와봐. 가장 먼저 개념 조각화 과정입니다. 일단 개념 조각화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보셔도 되고 인강을 보셔도 되는데, 일단 목차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목차를 보시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미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큰 목차를 한번 정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함수의 극한이라는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 단원이죠. 그리고 적분 단원입니다. 이 대단원을 하나의 포스트잇에 하나씩 써주는 겁니다. 색깔이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대단원을 정리를 다 완료를 했고, 오늘 우리는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미분 계수와 도함수,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이렇게 두 파트가 있네요. 두 파트도 마찬가지로 포스트잇을 작성을 해줄 건데 색깔 다르게 해줄게요. 미분 계수와 도함수, 그리고 두 번째가 도함수의 활용.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해볼 파트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아닌 미분 계수와 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계수와 도함수는 미분 계수, 그리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리고 도함수, 세 개념이 또 있네요. 저 세 개념을 또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포스트잇 색깔이 또 달라야 되겠죠. 미분 계수, 그리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리고 도함수, 이렇게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미분 계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는 하지 않고요. 자, 미분 계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니까 미분 계수 아래쪽에 이렇게 개념으로 되어 있으면서 평균 변화율이란 무엇인가 라고 적혀 있죠. 저게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증분, 평균 변화율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우린 저런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키워드로 정리해서 포스트잇에 또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우선 증분이란 게 보였죠.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또 보였고요. 박스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것 또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박스 처리된 거, 그리고 개념이라고 표시된 거, 그리고 굵은 글씨로 표현된 이 세 가지 모두를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키워드가 또 보이고요. 굵은 글씨가 되어 있으니까 포스트잇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개념이고, 같은 거니까 같은 포스트잇에 한 장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세 번째,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면서 박스가 또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념이라는 의미니까 또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 계수 단원에서는 총 5개의 개념밖에 없어요. 뒤에 없죠? 더 나가봐도 단원이 바뀌잖아요. 단원이 바뀌기 전에는 5개 개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개 개념을 노트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노트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바깥쪽으로 접어주는 게 좋아요. 자, 바깥으로 접으면서 이제 단원을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미분 단원이었죠. 미분 쓰고, 그 다음이 미분 계수와 도함수 단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미분 계수 단원이었죠. 미분 계수 단원은 좀 크게 써줄게요. 소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미분 계수 아래쪽에 있는 개념이 5개였고, 우린 저 5개 개념을 이 노트에 작성을 해볼 겁니다. 적당하게 띄워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의 오른쪽에는 개념이 뭔지 개념을 직접 써볼 겁니다.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념 교재를 보셔도 되고 개념 강의를 보셔도 되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빠짐없이. 그래서 여기서는 증분이 무엇이냐, b-a, x의 증분 이렇게 표현을 했고, x 값의 변화량을 x의 증분이라고 한다 라고 책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델타 x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y의 변화량을 y의 증분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증분에 대해서 저렇게 쓸 수 있었고, 저 증분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 또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학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모든 개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포스트잇의 뒤쪽에 개념을 추가로 써줍니다. 뒷페이지는 빈칸이니까 그 빈칸에 그 개념이 뭔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개념 네트워킹이에요. 개념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조각 개념들을 합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목차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잇에 적었던 이 조각 개념들을 하나씩 전부 다 연결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뭐 벽에 붙이셔도 되고, 벽에 붙일 상황이 안 된다, 바닥에 붙이셔도 되고, 안 되면 노트에 마인드맵으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수투라는 거대한 책에서 큰 세 대단원이 있고, 세 대단원 중에 두 번째 미분 단원에서만 해도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트워킹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모든 개념들을 하나씩 다 공부를 하시면서 조각 개념들을 개념 네트워킹해서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미분 단원에서만 만들어진 네트워크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지도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면서 1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개념 네트워크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개념 네트워크가 맞는지 점검을 하시고 그 네트워크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게 되어야지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암기하는 과정이에요. 열심히 암기하고 있죠?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암기가 완료가 되면은 마지막 개념들을 떼줍니다. 왜 떼주느냐? 다 떼고 다시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씩 다 외우고 있죠. 어떻게 되는 건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념을 다 해결했으니까 소단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단원 또한 아래쪽에 뭐가 있었는지를 외우면서 떼주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외우고 있죠. 밑에 단원에 뭐가 있었는지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게 다 떼지면 이제 또 중단원 아래쪽에 뭐가 있었는지를 외우면서 다시 또 떼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개념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겁니다. 다시 만들 수가 있다면 이제 온전히 머리에 들어간 상태고요. 온전히 머리에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건데 이제 미분이라는 대단원을 기반으로 중단원, 소단원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붙일 수가 있어야 완벽히 아는 겁니다. 이거 못 붙이면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중단원은 붙였습니다. 이제 소단원을 붙여볼게요. 소단원도 움찔거리지 않고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는 즉시 바로 붙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개념입니다. 개념은요, 개념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뒤쪽에 우리가 개념을 다 적어놨잖아요. 그 적혀있는 개념의 내용만 보고 이거는 뭐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만 보고 붙이는 중요해요. 뒤에 있는 내용만 보고 이건 여기겠다, 이건 여기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붙이는 겁니다. 당연히 도함수라는 걸 보면 도함수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까요. 자, 그 다음 뭘 하냐? 이제 다 붙인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맞는지 확인을 하고 노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 붙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념이 완전한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풀리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차와 연결해서 푸는 건데 저는 이거를 풀이법 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문제가 뭔지부터 확인을 하고요. 조건이 뭐가 있는지부터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순차적으로 풀어가요. 근데 당연히 막히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막혔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목차랑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막힐 수 있어요. 뭐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될 때는 당연히 목차와 연결해서 네트워크된 개념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이 문제가 풀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거구나. 이걸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라는 걸 눈치를 채고 도함수의 정의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잘 풀죠?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막혔어요. 당연히 막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단 하나의 개념만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히면 우리는 반드시 개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슨 개념을 써야 이 부분이 해결될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거고 당연히 개념 네트워크를 확인하셔야 돼요. 또다시 개념 네트워크를 확인하면서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분 계수구나. 미분 계수의 정의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캐치를 한 모습이죠. 그래서 미분 계수의 정의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찾을 수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f'x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었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어때? 이렇게만 하잖아? 그럼 진짜 짧은 시간에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된다고. 너가 지금 몇 등급이든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처음에는 당연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돼. 그러면 무조건 될 거니까. 알겠지? 그럼 너의 완치를 빈다.